자, 압수수색의 요건입니다. 자, 요건이 구비되려면 자, 첫 번째 범죄 혐의, 이 사건 관련성, 필요성, 비례성 이 네 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됩니다. 자, 먼저 범죄 혐의. 자, 압수수색도 수사이죠.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자, 객관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밑줄 그시고 이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필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마지막에 아니라 할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보면 자, 우리가 혐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객관적 혐의, 주관적 혐의가 있다 했는데 체포 구속은 무슨 혐의입니까? 객관적 혐의죠. 객관적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했어요. 왜 객관적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나요? 자, 인권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체포구속이 인권침해 소지가 큽니까? 압수수색이 인권침해 소지가 큽니까? 체포구속이 더 크죠. 그렇죠? 따라서 압수수색은 체포구속만큼 인권침해 소지는 적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혐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혐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사건 관련성 나와 있죠. 사건 관련성 조문도 그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자, 106조 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그렇죠? 그 말은 여기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건 관련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 밑줄 그시고 자,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가 있다. 그쵸? 자, 됐어요. 그 밑에 215조 1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을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이 관계가 바로 뭐예요? 바로 사건 관련성을 말합니다. 자, 이 조문이요. 106조와 215조에 규정된 이 사건 관련성이라고 하는 조문은 언제 이 조문이 신설되는가 하면 우리 형소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될 때 요 사건 관련성이 추가됐다는 것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 뒤에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그 판례가 2011년도 전에 판례가 하나 나와요. 근데 여전히 그 판례는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관련성이 요구된 것은 2011년도 개정법 이후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사건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았다. 즉 압수수색 검증 등을 할 때 그 이전에는 사건 관련성을 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압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관련되는 판례가 나올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1년도부터 오늘날까지는 전부 다 사건 관련성을 요하고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자, 판례 보죠. 방금 조문 읽었죠? 사건 관련성 요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요 압수 얘기 나오는데 요 압수 얘기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틀립니다. 그렇죠? 무제한적 X. 왜? 사건 관련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줄 재판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필요성 읽어보시고. 자, 비례성 읽어보시고. 비례성은 여기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치한다는 겁니다. 제가 맨 앞에 첫 시간 할 때 말씀드렸죠? 그쵸? 참새를 잡으려면 새총을 쏴야지 대포를 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잘 나와요. 밑에 판례 체크하시고. 자, 준항고인들의 폐수 무단 방류 혐의가 있었어요. 방류 혐의가 있어서 이제 검사가 이제 압수 이 준항고인들 이제 피고인들의 공장을 압수하게 되는데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고 해서 자, 밑에 공장 부지 땅이죠. 땅 건물 기계류 일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압수했다는 거야. 차량까지.
라고 하는 것은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쏜 거죠. 그 꼴이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어서 이것은 위법이다는 판례입니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여기 분명히 사건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나오죠.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때는 이것은 적법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못 쓴다 는 판례입니다. 됐고, 자, 여기 꺽쇠 2번이 잘 나오니까 2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사건 관련성, 관계 있는 얘기 나와 있지?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관련성, 자, 밑줄짝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인적 관련성 밑줄짝 동그라미 2번. 일단 여기까지가 한 문제입니다. 자,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객관적 관련성이 여기 나와 있고, 주관 인적 관련성이 좀 맨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여기 인적 관련성 나와 있죠? 그쵸? 여기 이제 인적 관련성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인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공동정범, 교사범, 그 다음에 간접정범, 이거를 우리가 총론 시간 뭐라고 해요? 형법 배우신 분들. 임의적 공범 이렇게 부르죠. 옆에 필요적 공범 둘 다 포함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 올라가 보시면 여기 이제 객관적 관련성 나와 있죠? 그렇죠? 객관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 뿐만 아니라 간접 증거, 중앙 증거도 포함된다. 이 두 가지 포함됩니다. 이건 기억을 할게요. 기억, 니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자, 그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해서 여기 구체적, 개별적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동종하다 X, 유사하다 X만으로는 관련성을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는 요집은 요것도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색깔 칠할게요. 요것만 된다.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만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동종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부분 요 지문도 잘 나옵니다. 자, 다음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이거 체크하시고 자, 보세요. 수사기관이 자, 갑 동그라미 쳐보세요. 갑 동그라미 갑의 공선법 위반 범행을 로 영장을 받아왔어요. 이 영장을 받아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은 요 피의자 갑에 대한 혐의만으로 영장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기 을병 사이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수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압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압수수색 영장은 이 피의자 갑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갑에 관련된 것만 혐의가 있는 것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지 을병에 대해서는 영장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을병에 관련된 이 내용물 같은 경우는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압수했어요. 자, 압수해서 그 을병의 공선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끊어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이 을병은 갑과는 무관한 거죠. 갑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을병에 대해서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이 녹음 파일은 뭐다? 그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결국 적법 절차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도 쓸 수가 없고 그쵸? 예외적으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색깔 칠해볼까요? 을병, 여기 을병. 자, 을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요. 근데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적법 절차 어긋난 것이고 증거로 못 쓰고 예외적으로 증거로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잘 나와요. 예외적으로도 증거로는 쓸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 판례도 체크하세요. 판례도 출제가 잘 되고, 밑에도 체크가 잘 됩니다. 출제 잘 됩니다. 체크하시고. 자,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이 있죠? 사전 검열 밑줄 쫙 꺼보세요. 이것은 헌법상 금지된 것이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상 금지된 것입니다.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은 누가 합니까? 행정관청이잖아. 행정관청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처분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출판물의 출판 내용에 형벌법규에 저촉되었다.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봐서 이 증거물 등을 압수를 했는데 요 압수는 누가 하나요? 이 압수는 강제수사잖아요.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을 갖고 와야 돼요.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데 이 법원은 사법부잖아요. 그래서 이 압수는 사법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법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열을 필요로 해야 하네요. 검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검열이 여기서 필요한 거지. 여기서 검열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법원의 영장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열은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검열과는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판례의 취지인데,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은 행정처분이고, 이 출판물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었다고 해서 압수하는 것은 사법처분이기 때문에 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은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이 압수는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 검열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같다라고 보게 되는 것은 여기 엄격 해석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 다만 이하부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판 내용의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압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 검열과 같다 하면 틀려요. 그 정도까지만 봐두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도 보시면 이 판례랑 비슷한 것을 우리 저 앞에서 이무수사할 때 좀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뭐라 그랬어요? 이무수사라 했어요. 이무수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서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끊고. 그런데 자, 밑에 검사 요청에 따라서 개봉하여 검사하고 여기 취득하는 거 있죠? 검사 요청이기 때문에 뭐다? 강제수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제수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장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영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검사란 말 나오면 영장이 필요하다는 부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절차 봅니다. 자, 첫 번째 영장 청구 나와 있죠? 그래서 사법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검사는 누구한테? 그쵸.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 청구하면 되고 이 판사가 누구라고요? 수임판사. 영장 전담 법관, 발부 법관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청구해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고 경찰은요. 누구한테? 검사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다 했지 이거. 앞서 체포 구속영장 할 때 다 했잖아요. 똑같아요. 자, 다음
221조 5도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자, 요 판례 체크하시고, 요 밑에 판례 체크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공소가 제기된 후라 나와 있죠? 자, 후의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215조에 따라 압수수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앞에서 설명된 이 법조문은 공소 제기 전에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압수수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검사가 공소 제기된 후에 후자 세무 쳐보세요. 후에 여기 수서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 있지? 이게 누군데? 여기 이 사람이잖아. 수임판사, 그쵸? 수임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압수하였다면 이건 뭐다? 이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치? 요 법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유죄 증거를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는 판례입니다. 자, 색깔 칠할게요.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방금 봤던 요 재판장, 수명법관은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요 지방법원 판사가 요 누군지 알지? 왜 있잖아, 왜 있잖아. 수임판사. 간 영장 발부법관의 재판은 준항고 밑줄 그으시고 X. 다툴 수가 없다. 항고도 밑줄 그으시고 X. 안 된다. 색깔 칠하세요. 이거 앞에서 했었죠. 체포 구속영장 할 때. 자, 됐고. 자, 다음. 자, 자료 제출이죠. 자, 영장 청구할 때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그 다음에 사건 관련성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면 되고, 그 밑에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장소, 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할 때는 압수해야 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영장 발부 가볼게요. 자, 영장 발부는 압수수색할 대상이 명시적, 개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일반 영장 금지가 되고 별건 압수수색도 다 금지가 됩니다. 자, 영장 방식 가보죠. 자, 영장 방식 동그라미 1항 끊어볼게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 법관이 서명 날인해야 돼요. 그래서 기재할 사항이 바로 뭐가 있습니까?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 거지. 그쵸?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 장소, 신체, 물건, 영장 발부 연월일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명시적, 개별적 표시를 해둬야 된다. 이걸 적지 않은 일반 영장은 금지가 된다. 이 뜻이고, 압수수색을 할 물건이 전기통신일 때는 그 작성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자, 1항 영장에는 75조 2항을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75조 2항이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때는 인상, 체격,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면 되고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볼게요. 자, 요 마지막 세 줄짜리가 잘 나와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 영장에는 보관 중인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것은 다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이 보관 중이란 말의 의미를 현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무슨 뜻인지 볼게요. 이게 제주지사 사무실이었어요. 사무실. 여기 A라는 검찰청 직원 등이 여기 압수수색하러 왔어요. 물론 영장 갖고요. 영장을 갖고 왔는데 그 영장에는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은
압수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주시사 사무실에 있는 보관 중인 서류 같은 경우, 그렇죠? 물품 같은 경우는 서류나 물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B라는 직원이 여기 타 사무실에 있었던 B라는 직원이 서류 등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사무실 안에서는요, 제주시사 사무실 안에서는 A 검찰청 직원이 지금 압수 중인 거예요. 압수 물품 등을 압수 중인데, 그때 마침 B라는 직원이 타 사무실에 보관 중인 서류 등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때 이 직원이, 당신 그거 뭐야? 이거 갖고 와봐. 그래서 이 A라는 직원이 B라는 직원이 갖고 있는 이 서류 등을 압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압수할 수 있는 건가요? 자, 이 B라는 직원이 타 사무실에서 갖고 온 서류는 이 제주시사 사무실에 현재 있는 건 맞지만, 이 사무실에서 현재 보관 중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쵸? 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갖고 왔을 것 뿐이지, 그래서 여기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례 해석은 보관 중이란 말의 의미와 현존이란 말의 의미는 엄연히 구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타 직원이 타 사무실에 갖고 온 서류 뭉치는 여기서 보관 중인 서류가 아니고 단지 현존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영장의 보관 중이란 말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검찰 직원들이 B 직원이 갖고 왔던 이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이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가 돼요. 그래서 보관 중이란 말의 의미와 현존하는 말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고, 자,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이 판례 미리 설명할게요. 이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한다 그랬죠? 그쵸? 여러 명일 때는 그들 모두에게 빨간색으로 모두 동그라미, 개별적 밑줄짝, 각각 전부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는 이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영장을 각각 제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여기 제주시사 사무실 있었다 그랬죠? 그쵸?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무실의 책임자인데, 이 책임자에게 검찰청 직원 A라는 직원이 법원 영장을 제시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직원이 이 물건을 소지한 소지자라고 한다면 이 검찰청 직원은 갑에게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B에게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근데 이 A라는 검찰청 직원은 갑에게만 제시했었고 B라는 직원에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위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 여러 명일 때는 그들 모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를 하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그 제주시사 사무실에 있던 관리 책임자에게도 제시를 해야 되고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이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